혹시 0km 중고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0km 중고차요? 그게 무슨 말이죠? 킬로미터가 0이면 새 차지 어떻게 중고차가 될 수 있어요? 주행을 안 했는데 중고라니 앞뒤가 안 맞는데요?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공장에서 갓 나온 차를 등록만 하고 바로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네? 아니 왜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죠? 새 차를 굳이 중고차로 둔갑시켜서 판다니 뭔가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부풀리기입니다. 제조사에서 내려온 판매 목표는 엄청난데 시장에서는 차가 안 팔리니까 딜러나 영업사원이 자기 돈으로 차를 사서 등록해버리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판매 완료로 잡히니까요. 와, 그거 완전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일단 실적 목표는 채우고 그 차는 중고차로 팔아서 손해를 좀 메우는 구조군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 건가요? 네,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 뒤에 심각한 과잉 생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시작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었어요. 중국 제조 2025 같은 정책으로 전기차 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죠. 그 결과 2018년에는 전기차 스타트업이 500개가 넘게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500개요? 무슨 동네 치킨집도 아니고 전기차 회사가 그렇게나 많이요? 그 회사들이 다 공장을 돌렸을 테니 생산량이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그 보조금이 완전히 끊겼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미 지어놓은 공장과 생산 라인은 계속 돌아가니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의 평균 공장 가동률이 49.5%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의 절반이 그냥 놀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 어떻게든 재고를 처리하려고 0km 중고차 같은 편법까지 나오는 거군요. 결국 내수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 남는 물량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남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국내에서 손해를 보느니 해외에서라도 헐값에 팔아서 공장을 돌리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아, 이게 결국 우리 문제랑 연결이 되는군요. 그 재고떨이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특히 현대차나 기아는 긴장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 이중 속도의 시장에 놓여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니까 현대차 기아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줄어드니까요. 오, 그건 다행이네요. 미국이 관세를 100%까지 올렸다고 하니 중국 차가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겠군요. 하지만 동남아, 중남미처럼 관세 장벽이 낮은 신흥시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 기업들과 직접적인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실제로 아세안 시장에서 작년 대비 우리 점유율은 소폭 줄고 중국 점유율은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동남아에서는 피 튀기는 가격 전쟁을 해야 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반사 이익을 얻는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럼 한국 시장은 안전한가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이 이미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면 기아 EV3 같은 가성비를 앞세운 우리 보급형 전기차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이제 우리 안방에서도 중국과 제대로 맞붙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분야도 있다면서요? 네, 역설적이게도 한국 배터리 산업이 그렇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차를 팔려면 현지 규제나 특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국산 배터리 대신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와, 이거 정말 재밌는 상황이네요. 자기들 배터리가 넘쳐나는데도 우리 배터리가 서구 시장으로 들어가는 여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기술력이 일종의 무역 장벽을 넘는 열쇠가 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체리 자동차에 1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게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중국발 배터리 과잉 생산으로 글로벌 배터리 가격 자체가 하락하는 건 우리에게도 부담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어떤가요? 거기도 비슷한가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전반적인 대중국 부품 수출은 줄었는데
커넥터나 라이닝 같은 첨단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부품 수출은 오히려 늘었어요. 중국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부품은 중국이 다 만드니까 안 사가고 자기들이 못 만드는 어려운 첨단 부품만 콕 집어서 우리한테 사간다, 이런 그림이군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비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정책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동시에 전기차 보조금이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서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합니다. 산업계는 더 이상 가격으로 중국과 경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으로 싸우면 백전백패라는 거군요. 그렇죠. 히토류를 안 쓰는 모터를 개발하거나 기가 캐스팅 같은 첨단 제조금법을 도입하는 등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품질 및 혁신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도전이자 기회라는 셈이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시장을 뺏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술력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현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